네, 안녕하세요. 주대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오늘 날짜는 6월 3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선거일이라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날입니다. 장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또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로봇 주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일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자, 휴일에도 고생한다 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여러분들 꾹꾹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요즘 흐름 보시면 확실히 시장에 관심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로봇주가 뭐 하루 반짝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로봇 섹터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AI죠. 그죠? 자, 그런데 AI가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움직였다면 앞으로는요, 현실 세계로 나와야 됩니다. 자, AI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 로봇이죠. 자,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손과 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GPU로 AI의 두뇌를 만들었다면 이제 시장은 그 두뇌가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피지컬 AI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이 피지컬 AI 흐름에서 로봇주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왜 중요하냐? 자, 이걸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이에요. 자, 협동 로봇이라는 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죠. 자, 예전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큰 공장 안에서 안전 펜스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협동 로봇은요, 사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물류, 식음료, 의료, 제조 현장까지 확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AI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로봇이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장이 두산 로보틱스를 다시 보는 그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또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뭐 두산 로보틱스가 좋다, 로봇주가 좋다, 그러면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로봇주는 재료도 살아있지만 변동성이 같이 한번 커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심이 붙으면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LG전자죠, 여러분들. 그리고 LG 이노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LG CN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젠슨왕의 방한 일정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지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6월 5일날 회동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좀 받으면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전반적인 하락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LG전자부터 해서 뭐 LG 이노텍, LG CNS 다 빠졌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는 21%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사실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LG CNS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수급적인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이 5월 29일 날 LG CNS가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 그리고 6월 1일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가의 수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수급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LG CNS인데, 자, 보시면은 5월 29일 날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 상한가를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외국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6월 1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죠?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 6월 1일은 개인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기관들마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LG CNS의 주가가 결국 6월 2일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LG 이노텍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LG전자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두산그룹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를 크게 올려줬습니다. 근데 6월 1일 날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물량을 결국 개인들이 받아낼 건 맞아요. 근데 이 물량을 결국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자, 이걸 봤을 때는 아마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자, 내일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조금의 조정 흐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젠슨항의 방한 일정, 그리고 6월 5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 회동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로봇에 대한 부분, 로봇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뭘로 보셔야 됩니까?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많이 비중을 못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라가는 걸 바라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매수 기회가 올 것이고, 자, 만약에 내일 조정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그리고 쓸어 담을 거니까, 자, 미리미리 매수하실 분들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매매하고 있는 트레이딩 화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진짜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서 매수 신호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했죠? 4월 27일입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4월 27일이 이날이었죠, 여러분들. 중요 구간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잘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회동 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자, 시장은 혹시 엔비디아와 두산이 로봇 쪽에서 뭔가 협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해요. 보통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플랫폼, 협동 로봇, AI 로봇 생태계, 자, 이런 단어들이 시장에 붙기 시작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두산 베어스 시구 일정도 시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젠슨왕이 단순히 뭐 한국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과 연결된 일정까지 소화한다 라는 점에서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관심이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정을 보고 매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일정을 보고 매도 타점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은 보통 기대감으로 오르고 일정이 실제로 노출되는 순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6월 5일 회동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시구 일정까지는 이 시장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정들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재료가 다 나왔구나. 이제 다음 이슈는 뭐지? 기대감만으로 오른 물량을 조금 정리하자.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위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재료는 살아있다. 그리고 일정도 살아있어요. 6월 5일과 6월 7일 전후로 한 번 더 강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상승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이 매수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만약에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의 관점까지도 열어두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내일 주가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7시에 라이브를 좀 진행할 거예요. 혹시라도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고 싶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7시에 하는 주대표 라이브 꼭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라이브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죠. 010 자, 9201에 6329번으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으로 라이브 링크하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둘 다 보내놓을 테니까요. 둘 다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대응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대표 라이브하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7시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